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8월 3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상승폭을 반납했어요. 근데 더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상승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왠지 2022년 12월 느낌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대구 미분양 개수 일부 감소했습니다. 자이르네 이런 이야기 일부 더 거래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분양 개수 11,180개. 자, 주간 실거래 지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대구 지난주에는 0.06이었어요. 플러스 0.06이던 것이 0.03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완연한 상승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세종시 한번 보세요. 세종시 이게 많이 올랐을 때는 아마 플러스 한 0.3 정도 수준까지도 갔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색깔이 달라졌었거든요.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붉은색으로 살짝 물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좀 심상치 않죠. 인천은 지난주보다 조금 상승, 서울은 약간 하락. 하여튼 수도권은 좀 건재한 가운데 먼저 반등을 시작했던 세종시가 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막 힘을 쓰려고 했는 대구 어떨까요? 부산과 인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더 늦게까지 상승했던 곳이 인천이었어요. 반등도 인천이 먼저 했어요. 힘 있는 지역, 힘 없는 지역 이렇게도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죠. 대구 전세 가격은 좀 올랐는 걸로 체감은 돼요. 그렇지만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네요. 평균적으로 신축 기준으로 한 2.3억까지 밀렸던 것이 한 2.8억까지 올라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 찾아보다 보면 카카오뱅크 이런 곳에 제가 전세자금 대출 한번 조회해 보니까 3.7%인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담대보다도 훨씬 싼 전세자금 대출. 그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전세 시장이 뒤집어지면 확 뒤집어지거든요. 금리 이야기를 하려고 한 꼭지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나타나진 않았네요. 신용대출 6%, 7%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죠. 5% 후반이지만 실질적으로 6에서 7%의 신용대출. 특례보금자리론도 또 금리 올린다 그럽니다. 지난달에 한번 올렸지 싶은데요. MBS 증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조달하는데 돈이 더 들더라. 한 0.3% 정도 더 올리면 거의 4% 중반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낮은 금리예요. 4% 중반이. 장난 아닙니다. 이 정도 금리 감당하기에는 주택의 절대적인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죠. 한 10년 전만 해도 1억 빌린다 그러면은 바들바들 떨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2억 3억 빌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금리, 그때, IMF도 집 샀다. 금융위기 때도 집 사고 다 했다. 그때는 대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 진도 너무 빼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이죠.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기울기가 커졌다. 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정부가 대출을 조금 쪼여야지 가계부채 왜 이렇게 많아? 요런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전세 물량, 이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같은 날짜 위 상단부 살짝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물량이 다시 반등해서 늘어나고 있다. 요게 금리가 오르는 시점,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요게 요 근래에는 가장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은 그래도 조금씩 소진되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은 전세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바닥 다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내려가서 요 노란색 요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어야지. 지나갈게요. 거래량 81건. 거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8월달 거래량은 1903건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8월의 거래량은 지금 1236건 진행 중인데 6월의 느낌과 비슷해요. 지금 요 거래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85건이던 것이 1903건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지금은 50% 이상 거래되었어요. 한 55% 정도 신고되었다가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1236건의 거래량이 나왔으면 최종 거래량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나요? 한 2000건 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단 여기 LH의 지원 사격이 빼고 나면 한 1900건대 중반, 네, 8월의 거래량은 1900건대 중반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근데 9월에 가장 끝자락에는 휴일이 끼어있죠. 추석 연휴가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한 1900에서 1950건 정도 예측하면서 9월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도약, 가을 되면은 도약한다. 가을 되면 도약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나 올해 가을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내년 가을일 거야. 아니, 2025년 가을일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대형 평형 거래들, 조금 뜸해졌죠. 올해 뭐 2월달, 3월달, 4월달 이때 비해서 대형 평형 거래는 조금 뜸해진 느낌은 드실 거예요. 가격, 요 대형 평형 보합, 레미안 웰리스트, 63평형 20% 정도 하락해 있고요. 버머 사원 포레스트 신고가 대단해요. 8억 5천. 버머 네거리를 기준으로 여기 산 있고 여기 학군이 있는 이곳을 딱 핵심을 제외하고 버머 네거리가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 사실 따지고 보니까 버머 네거리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은 여기 건물을 워낙 많이 아파트를 군데군데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난리법석을 떨었죠. 사실상 여기에는 요 학군지에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도 못하죠. 신축의 가격이 좀 그런 것 현상도 있습니다. 범사 학군지 이렇게 점점 범위를 압축해 나가죠.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제 다 막 하다 좋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잘 가자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들면 입김 센 사람들이 여기가 최고야, 역시 여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샌드레스카이 7억 4천,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요즘 여기가 하락 거래가 제법 나오죠. 요거점이 아니더라. 이렇게 보시면 요 15호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어제 방송할 때도 여기 이 아파트 언급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가격 7억을 살짝 넘어가는 느낌. 그렇게 따지면 요 두 가지 중에서 버머 사원 포레스트를 고를래?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를 고를래 하면은 아마 사람들은 요쪽으로 아마 눈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버머숲 화성파크 드림 S 요 같은 평형은 아니었네요. 네, 요 가격대 워낙 요즘 거래가 좀 많습니다. 여기도 좀 거래가 제법 되네요. 다사 2편한 세상 57평형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아파트 연식은 한 15년 차 이렇게 되어 가고요. 캐슬 골드파크 황금동, 근래 들어서 반등은 좀 있었지만 그 힘이 그렇게 계속 갈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해서 이제 서서히 여기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살짝 접어들었는데 이 힘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 골드클래스터 센텀 6억을 넘어가는 거래도 나왔는데 저층은 5억 6천, 버머 목련. 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하려면 돈 한 보따리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야, 지금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 추가 분담금을 워낙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30% 정도 적어줄까요? 35% 정도 적어줄까요? 저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 4억대 요런 아파트들 가격대가 제법 크게 하락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침산 화성파크들이 5억 5천. 침산동 여기 층수도 꽤 높죠. 네. 대구역 오페라 W 가격 5억 중반대로 가격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성동이나 뭐 다 동네 뭐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 가격도 얼추 뭐 거기서 거기. 이쪽이 조금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뭐 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보여집니다.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고점 대비로 한 30%, 30% 아니네요. 25%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면 그 다음을 또 바라보고, 그 다음 혹시라도 또다시 매도하는 시점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제 나름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금 진도 너무 많이 나갔구나. 인근에 또 상권이 더 가까운 뭐 그런 쪽이나 이런 쪽을 봐도 3억 뭐 후반대 혹은 4억 초반대도 이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거든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2단지 신고가 요거 40평인가요? 39평? 네, 가격 4억 7,800. 코롱하늘채 장기 코롱하늘채 4억 7천. 요것도 얼마 전에 5억 살짝 넘어가는 거래 금액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앞산 봉덕 영무 예다음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 2020년씩 2020년에 입주했는 아파트부터는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입주해가지고 2년만 지나봐라 난리 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20년 입주했는 아파트, 21년 입주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심지어 23년 입주했는 아파트, 분위기 좋을 때는 아시잖아요. 2021년, 22년 요맘때는 찾아보면은 2년차 아파트에는 2년이 지나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부터 이제 기회가 세금을 안 물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매물이 아예 없었죠. 씨가 말랐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고 이런 말씀도 몇 번 드렸었고요. 이안동대구 4억 중반에서 약간 더 힘을 더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4억 6천대 거래가 이어졌고요. 침산 코롱 하늘채 2단지 가격 30%. 이거 대충 써둘게요. 나머지 좀 지나갈까요? 네, 조금 하락률 커 보이는 것만 대충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2차 아이파크, 국평보다는 좀 애매한 29평형, 뭐 24평형, 요런 것들이 거래가 조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30%. 보성은하,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대형 평형 거래, 어제도 이어서 몇 건 거래가 더 나오는 것 같고, 가격은 조금 더 많이 빠지죠. 연식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월천 화성 타운 4억 2천, 50평에 4억 2천. 여기도 역세권으로 봐도 되나요? 좀 뭔가요? 이 편한 세상 대신 25평형에 4억 1,800. 더샵 발서 센트럴 29평형 가격 4억 1천. 오페라 3점 그린쿼터 베스트 27평. 애매한 평형대가 조금 나옵니다. 국평 아닌 것들도 조금 비싸게 거래되네요. 동대구 반도유보라 26평에 4억. 이렇게 치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동대구 반도라 유보라 이런 경우도 가격이 4억대, 국평 기준으로 4억대가 살짝 무너지고 이런 시점도 있었나요? 4억 초반? 뭐 그 정도였던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소형 평형도 좀 지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국평을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젊은 층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자녀가 아직 한 명 정도, 이렇게 2명 있는 집에 26평형은 조금 좁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가격, 이진캐스빌 3억 8천, 대충만 써둘게요. 상윤화성 파크드림, 이거 왜 값입니까, 이거? 왜 값입니까, 이거? 3억 8천. 이거 1층입니다, 1층.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추가하면은 10% 그 이상 추가하면은 아마 이제 한 중층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것 같고요.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요 가격대가 특히 30에서 35%좀 무조건 사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고 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어차피 형편에 맞춰야 되는데 자기마다 자산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대구역 유림 노르웨이숲 칠성동 누가 원도심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원도심 또 유행 불 때 있었죠. 그쪽이 한창 짓고 있을 때 말도 참 잘 만들어냅니다. 월배 쌍용예가 33평형 3억 6천. 저한테 만약에 돈을 한 5억을 주고 이 아파트 한 개 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아이파크와 월배 쌍용예가를 두고 니 5억 주고 집 사보라 하면은 저는 요거 사겠어요. 그리고 1.4억을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커지잖아요. 맞죠? 대략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 실질 차이 난다고 치면 한 1.5억 정도를 묻어놓고 금리 4% 1년 때리면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이 꽁돈이 생기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혼자 너무 치고 나가는 것, 굳이 추격 매수할 할 필요 있을까? 마치 상따했다가 한번 병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이런 충격이 안 오리라는 보장, 온다는 것도 오지 않는다는 것도 뭐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치고 나가는 애들 추격 매수도 좀 경계할 필요는 있다. 시장이 정말 좋아서 다 잘 나가던 시절에는 추격 매수가 그때는 답이었잖아요.
치고 나가는 애가 항상 더 치고 나가더라.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봐왔으니까요. 요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한 방에 2억 가까이, 5억짜리가 3억이 되고, 뭐 요런 모습들, 요런 모습들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는 그냥 흘려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나갈게요. 여기 많죠. 거의 다 1억씩 다, 여기 2억, 우방타운. 좀 오래됐다. 이제 많이 빠졌다. 저층이다. 요런 것들은 딱 보면 일단 저층에 눈이 한번 가고, 다음에 연식을 한번 확인하고, 요 두 가지 절차 정도는 거쳐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부산은 아주 비싼 아파트 한두 건씩 거래가 되면서 좀 쑥 올라가 주는데요. 대구는 아직까지 그런 현상까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이 건당 거래대금이 아직 큰 폭의 회복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렇게 되지 않을까 요런 느낌으로 지켜보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차트를 순서를 요 두 개를 살짝 바꿨어요. 원래는 요 차트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요 차트를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는 지금 거래가 월 말이 되면은 55% 정도 거래가 되었거든요. 지금 8월에 거래량 55% 정도 되었으면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보다 한 절반으로 나눈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네. 요런 느낌 드시죠? 55%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걸 봤을 때 6억 이상 거래량이거든요. 얘를 절반으로 대충 나눠 볼게요. 대충 요 정도로 나눠 봤어요. 그럼 여기에 요만큼 모자라죠.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를 덜 사더라. 돈 있는 사람들이 눈치가 기가 막히게 더 빠르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 것 같고요. 분양권 거래량도 약간 빠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거래 신나게 됐었습니다. 신나게 됐었어요. 근데 금리도 오른다 그러지 하니까 지금 당장 이 매수하는 가격이 눈에 보이는 그 가격이 다가 아니더라. 중도금 유의자 이런 물건들도 있어요. 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분양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숨어있는 중도금 유의자라 2, 3천만 원씩 막 플러스 되고 이런 경우들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뒷부분 오늘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여기 아무튼 전세 가격 일부 반등하는 현상, 요거 대구만의 현상이 아닐까. 제가 다른 지역은 조금 더 평균 전세 가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부산은 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가 저게 선제적으로 먼저 오르는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